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관련 사업소득이나 아니면은 이자소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문제를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팀 사원 홍길선입니다. 부양가족과 관련된 자료이고요. 본인이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명세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 자,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부로 입력을 하랍니다. 단 부양가족은 전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전부이고요. 보니까 본인,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 형님, 장모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 사는 가족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부양은 하고 있어야지 원칙이지만 사정상 별거인 경우에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클릭을 해서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이름은 지금 홍길선이고요. 자, 관련 부양가족 명세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홍길선이고요. 남자입니다. 부녀자 공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배우자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김옥순입니다. 가정 불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하여 별도로 거주 중이다.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나봐요. 사실 이제 부부싸움이라고 보면은 참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우고 사소한 걸로 인하여 이혼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로 같이 못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박하거나 바람하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사소한 걸로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퇴거를 했는데 별도로 거주 중인데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정상 별거거든요. 사정상 별거인데 사정상 별거인 경우에는 같이 사는 가족으로 봐요. 그러니까 나이자는 안 보는데 배우자는 나이자 안 보잖아요. 소득만 100만원 이하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소득이 100만원이 넘거나 그런 얘기는 현재 없거든요. 그냥 가정 불화로 인해서 그냥 따로 지금 거주 중이래요. 그래서 같이 사는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정상 별거 쪽으로 보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김옥순이라는 분하고 만약에 2023년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아예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요. 그때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을 안 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The end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사는 가족으로 봐야 되고요. 사정상 별거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해당하는 김옥순으로 해줍니다. 자,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800만원이 존재한답니다.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은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의 직계전서 홍준호입니다. 예, 부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잠시만요. 이게 정확히 입력이 안 되면은 빨간색으로 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정형자인데 정형자가 이분을 좀 특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행 이자 소득 500만원과 일용근로 소득 1200만원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전액 분리가세 해버리 끝나버립니다. 일용근로 소득은 금액 제한 없이 원천징수가 가능하죠. 분리가세가 가능하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두 개 다 그러니까 조건부 원천징수긴 하지만 은행 이자 소득은 권리가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 소득도 분리가세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형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형자인 경우에는 연말관계를 1번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쳐줍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공제 예상이 됩니다. 아까 홍준호는 F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잘못했나봐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끝났죠. 그 다음 아들입니다. 아들은 지금 별도 거주 중에 한데, 뭐 저기 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관계없이 20세 이하의 소득만 100만원 이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 지금 기숙사에서 지금 거주 중이기 때문에 아들에 해당하는 홍영수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떨어져 있던 뭐 상관없이 100만원 이하면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 봐요. 그래서 자녀 4번입니다. 그래서 홍영수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20세 이하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형인데, 형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요.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소득이 100만원 이하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본래는 홍대산인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나이 때문에 부로 측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이때는 나이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총급액이 480만원이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총급액이 500만원 이하라고 봤으면은 아예 소득이 이제 원천징수하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급액만 500만원 이하면은 요거는 공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에 대한 홍대사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원래는 부인데 장애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모님입니다. 복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마순영입니다. 자, 이렇게 60세 이상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도 자기는 뭐 공제받을 거 다 받네, 보니까. 아니, 솔직히 남편도 그렇지만 와이프도 그렇고요.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해주고, 그게 가정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아니 뭐 봐서 공채 받을 거 다 받고 이러면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라는 거 제가 홍대산 쪽에서 좀 홍기산 쪽에서 지금 빠졌네요. 제가 이것도 같이 얘기할게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가 됐는데 당해연도 중에 완치가 됐잖아요. 완치가 되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 장애인 공제 자체는 이제 원래는 못 받아요. 그런데 당해연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은 홍기산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는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장애인 공제는 여기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까지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